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계는 되게 문제 푸는데 너무 급급하고 되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만 문제가 꼬였을 때 x가 헷갈린다든가 x바가 헷갈린다든가 여기 평균이랑 여기 평균이 헷갈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과 통계에 대한 안목을 늘리고 여러분이 통계를 정말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강의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강의를 녹화를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확률 분포랑 통계적 추정, 이렇게 큰 챕터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률 분포는 뭐냐면요. 저희 학교 애들이 총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0명의 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00명의 키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요. 이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가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은 몇 프로일까? 또는 우리 학교 키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까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통계적 추정은 뭐냐면요. 저희 학교 1000명의 키를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병명만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해당하는 1000명은 우리가 어머니 모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실제 전체 학생이죠. 100명 뽑은 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집단을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만 조사를 해서 모집단을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이 우리 통계적 추정의 목적이에요. 자, 분포는 어떤 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얘는 실제 모집단을 추측하고 추정하는데 목표가 있어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확률 분포부터 한번 구조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산은 말 그대로 뭔가 떨어져 있다. 이산 가족할 때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얘는 연속해서 이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자, 우리 반의 이번 주 지각 횟수예요. 지각 한 번도 안 한 거, 그 다음에 지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있겠죠. 자, 한 번도 안 한 애가 선생님 반이 총 20명이거든요. 그럼 20명 중에 10명이다. 한 번 한 애가 20명 중에 3명이다. 두 번 한 애가 20명 중에 2번이다. 2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횟수 같은 경우는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딱딱딱딱 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얘 이름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얘가 계속 변하고 있죠. 0, 1, 2, 3, 4, 5라고 변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애들을 대표하는 이 말 있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의 이번 주 지각 횟수. 얘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스몰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겠죠. 그래서 대문자 x는요. 우리 반의 이산 확률 변수를 대표하는 기호고요. 조그마한 스몰 x는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확률도 마찬가지로 전체 확률을 우리가 라지 p라고 적고요. 지각 횟수, 이 x가 있잖아요. 이 x가 xi일 때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각각 확률은 스몰로 표시를 하는데요. p1, p2, p3, p4, p5, p6 이렇게 얘는 다 스몰로 표시를 하고요. 라지 x랑 라지 p는 어떤 대표하는 것들을 라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얘가 이산 확률 변수 x죠. 그래서 이거 전체의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곱하고 더 했잖아요. 이거 의미하는 바는 평균은 뭐의 평균이에요? 이 x의 평균인 거죠. 이 x의 평균을 뜻하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한 거니까요. xi랑 pi를 곱해서 더하는데 i는 1부터 시작해서 지금 6까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곱해서 더하는 거가 전체 x의 평균을 뜻하는구나. 다음에 분산. x의 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xi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 자, 우리 분산 구할 때 얘랑 평균의 차이, 이거를 제곱해서 곱하기 확률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적지는 못하더라도 이 식을 보고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평균을 낸다는 거는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를 해주는 거죠. 요 식도 요거의 평균인 거죠. 얘가 x제곱의 평균인 겁니다. 얘는 x의 평균인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사실 우리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식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상과는 다르게 계속 연속적인 값이에요. 대표적으로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값이죠. 157 딱 이렇게 고정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57.12, 어떤 사람은 158.0003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 실수 전체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표로 딱 표현할 수는 없고요.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거 구간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150부터 160 사이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는 표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x축이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키가 예를 들어서 150부터 160 사이에 이 각각 y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요. 키가 150과 160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자, 보면 알다시피 이산 확률은요, 주로 이렇게 표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연속 확률은 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확률을 표현하는 어떤 식이 하나 필요할 텐데요. 이 확률을 표현하는 요 식을 우리가 이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몰라도 되긴 한데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그냥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연속에서 우리가 확률을 표현하는 요 식을, 함수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산이랑 연속이랑 각각 예시가 하나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 예시, 대표적인 예시가 이산에서는 이항 분포로 주어지고요. 연속에서는 정규 분포라고 주어집니다. 이산 확률 분포가 진짜 종류가 많아요. 포화송 분포, 기하 분포, 여러 가지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배우는데 요것들 중에서 딱 한 개를 선택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배울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진짜 많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진짜 많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개인 정규 분포를 배울 거예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딱 생긴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독립시행을 배웠죠. 독립시행에 관한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독립시행이 뭐였냐면요. 어떤 거를 n번 시행할 때 P라는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죠. n번 시행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어서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번 중에 3번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P가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Q가 n-3번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항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반에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농구를 했어요. 농구에서 슛을 넣을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슬램덩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저희 반 5명 중에 슛을 1명도 못 넣는 거, 0명, 슛을 1명 넣는 거, 2명 넣는 거, 3명 넣는 거, 4명 넣는 거, 5명 넣는 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슛을 넣는 사건이 독립적이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명 중에 0명이 수술 넣으니까 3분의 1이 0이고 모두 다 실패하는 게 5. 그다음에 OC1, 3분의 1, 3분의 2가 넷. 이런 식으로 다 각자 확률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독립 시행을 어떤 확률 분포표로 가지는 것들은요. X가 뭘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사람 수 또는 사건이 벌어진 횟수, 이거를 X라고 합니다. 자, 슛을 넣은 사람 수가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게 바로 X인 거예요. 앞으로 통계를 하면서 계속 X가 뭔지 물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X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해요. 이항분포에서 X의 의미는요. 사건이 벌어지는 횟수나 사람 수에 관한 게 확률 변수 X입니다. 얘는 확률이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제가 5명이랑 3분의 1, 이 두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항분포에서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항분포는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자인 b를 따와서요. 딱 두 개만 필요했죠. 총 사람수 또는 총 횟수가 되겠죠.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거 두 가지만 있었고요. 이게 X가 이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X는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되겠죠. 사람 수가 되겠죠. 따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X는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항상 X가 뭔지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요. 이 곱하고 곱해서 더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MP가 평균이 됐었죠. 이걸 학자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길 바랍니다. 그럼 이산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예시인 이항분포를 봤고요. 연속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예시인 정규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평균이 여기 중간에 딱 있다고 했을 때 평균값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고 이 끝값 쪽에는 사람이 조금 몰려있고요.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식을 말합니다. 이 정규분포의 이 확률 밀도 함수식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대학교 때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이 식을 적으시오. 정규분포식을 적으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틀렸습니다. 네. 이 식에서 m이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x제곱이 되죠. x제곱식밖에 없으니까 항상 y축 대칭식이 됩니다.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m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m 말고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시그마가 있죠. 이 m이랑 시그마 빼고는 모두 다 정해진 상수기 때문에 파이도 정해져 있고 여기도 고정되어 있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는 m이랑 시그마밖에 없어요. 자, 시그마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의미는 평균 m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의미하는 거, 시그마라는 거는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는 나랑 너랑의 어떤 차이, 어떤 간격을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랑 너랑 차이 엄청 많이 몰려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시그마는 작습니다. 우리 엄청 많이 몰려있으니까 나랑 너랑 간격이 되게 작겠죠. 자, 그럼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크다는 거는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몰려있어서 전반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나랑 너랑 차이가 어때요? 나랑 너랑 차이가 크죠. 그래서 시그마가 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정규분포를 만드는 건 요 식이고요. 요 식에서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m이랑 시그마밖에 없어요. m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m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시그마는 이렇게 홀쭉하거나 또는 완만하거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정규분포는요. 정규적인 분포라고 해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n을 땄어요. 그래서 어떤 n을 따고 평균이 앞에 나오고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어떤 x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연습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정규분포 특징은 m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종 모양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의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죠. m이랑 시그마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모양은 고정되어 있죠. 계속 어떻게든 종 모양을 유지하고 m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항 분포를 배웠고요.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정규 분포를 배웠는데요. 사실은 이 둘 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아요. 뭘까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고 싶을까요? 아주 단순한데요. 뒤에 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집과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표가 있죠. 이렇게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미를 학자들이 다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놓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정규 분포에서 표준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가 무엇이냐면요. 평균을 0으로 두고 표준 편차를 1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항상 여기서 x, 가로축을 x라고 두고요. 여기서도 x라고 뒀지만 표준 정규 분포는 특별한 값이니까 딱 0이랑 1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냥 따로 z라는 변수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이거 이름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화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표준이 붙어야 되니까요. 자,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Z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어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고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그래프고요. 변수 x를 가지고 평균이 m이고요.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라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요. 우리가 Z, 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변화시켜줘야 우리가 이 넓이가 이 확률이 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잖아요.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로 변화시키려면은 이동을 시켜야 될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을 x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m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m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 흰 색깔 그래프는 시그마였다고 했죠. 시그마 값이. 이 분홍 색깔 그래프는 시그마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눠줘야만 시그마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나누기 시그마를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시그마를 하면은 시그마 값이 1로 되겠죠.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준다는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그마가 있을 땐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자, 시그마 값을 눌러줘서 시그마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시그마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분홍 색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였죠? 변수가 Z인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기 있던 어떤 X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옮겨준다 그랬어요. M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시그마를 나눠서 눌러준다고 했습니다. 나누기 시그마를 하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됐고요. Z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X를 Z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랬냐면은 표준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우리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각각의 넓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항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건지를 배울 건데요. 이항 분포에서 x라는 거는 횟수나 사람 수라 그랬죠. 여기서는 5명이었지만요. 제가 한 100명을 생각해 볼까요? 100명을 생각했을 때 이 확률 변수는 0명, 1명, 2명부터 쭉 100명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명일 땐요. 그래프가 0 찍고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5 찍고 이렇게 해서 별다른 게 좀 느낌이 안 살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100명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사를. 그랬을 때는 점을 이렇게 엄청 100개를 찍을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조사할수록 그래프 모양이 정규 분포 모양이랑 종 모양이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볼게요.
이 갈색깔이 10명 조사했을 때고요. 초록 색깔이 25명 조사했을 때 50명이 이 파란 색깔인데요. 50명까지 가니까 이 점들이 정규 분포랑 엄청나게 근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정규 분포로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는 np를 따를 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np가 5일 때. 예를 들어서 n이 50이고 p가 5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np가 10이죠. 이거 충분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면은 x는 또 뭐를 따르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평균이랑 분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항 분포니까 평균은 np, 얘는 npq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np가 5보다 크면 어떤 이항 분포는요. 평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식은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Z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다시 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0이고 1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갔다가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어떤 확률을 구해주는데 목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x가 무엇을 따르고 x가 무엇을 따르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적으면서 확률을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확률 분포를 마쳤고요. 다음 강의로 통계적 추정을 배울 건데 통계적 추정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많이들 헷갈리고 있고 대부분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있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풀고 있을 텐데 이 강의를 들으면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x가 무엇이고 x바가 무엇이고 x바의 평균이 무엇이고 s제곱은 무엇이고 표준편차의 제곱은 무엇이고 n분의 표준편차의 제곱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산이랑 연속 두 가지를 봤고요. 대표적인 이산에서는 이항 분포가 있었고 연속에서는 정규 분포가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는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np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x는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목적은 z로 바꾸는 데가 있는데요. z를 표준화 시키면은 z는 따른다. 0, 1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 적어줄 수 있고 이항 분포도 목적이 결국에는 z인데요. 정규 분포로 갔다가 다시 또 z로 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규 분포로 가기 위해서는 n이 충분히 크면 되죠. n이 충분히 크다는 의미는 np가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으로 뵙겠습니다.